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퍼스널 브랜딩 글쓰기 67일차 방송을 시작하는 저는 스머스텝의 저자 박효철입니다. 어느새 우리 67일차까지 달려왔네요. 예. 자, 여러분들의 글쓰기에 또 퍼스널 브랜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네. 저는 재미있는데 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재미와 의미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책을 가져왔냐면 어른의 일기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그 세바시에서 영상을 본 적도 있는데 김메리 작가님이 쓰신 책이고요. 카시오페아에서 2022년도에 나온 책이네요. 예, 여러분 이 책들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소개하는 책들은 모두 밀리의 서재에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좀 더 글을 잘 쓰고 싶은데 책 사는 게 조금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 따로 밀리 서재에서 돈을 받진 않지만 밀리 서재를 활용하시면 아마 더 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가님이 책 쓴 내용들을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일기에 관련된 글이지만 글쓰기로 확대를 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내용일 것 같아서 또 정말 좋은 내용이어서 함께 소개를 해보고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와비사비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이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어감이 독특하고 재미있어 단번에 뇌리에 박혔어요. 그런데 만화 캐릭터 이름 같은 첫인상과는 달리 꽤나 묵직한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와비사비는 단순하고 본질적인 것, 말하자면 불완전함의 미학을 뜻합니다. 부족한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서 느껴지는 본질적인 충만함을 만끽하는 것 말이죠. 요 내용을 보니까 어떤 게 생각이 나냐면, 무인양품의 어떤 가치들, 이런 무지의 어떤 브랜드 가치가 생각이 나네요.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일본 특유의 이제 배를 80% 찰 때까지 밥을 먹는다. 이런, 나름대로 일본의 사상에서 가져온 무인양품이라는 브랜드인데, 그러니까 너무 넘치지 않는 적당한 삶의 양식을 말하는데 그 말을 뜻하는 일본어도 있던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이 와비사비라는 말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인 것 같아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삶의 방식으로 놓고 이야기하자면 와비사비한 삶이란 남들에게 보이는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에게 충실한 태도를 말합니다. 자,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에게 충실한 태도, 이 어떤 걸까요? 스스로를 사랑하고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자존감 높은 사람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와비사비. 저는 이 단어가 일기 쓰기를 통해 우리가 내딛고자 하는 목적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기는 철저히 나조차고 하는 일이지요. 누군가에게 자랑할 것도 아니고 이걸로 뭔가를 이룩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일기를 꾸준히 쓰기 가장 어려운 부류는 의외로 게으른 사람도 아니고 완벽주의자도 아니에요. 남에게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즉각적인 만족과 수치화할 만한 결과가 없으면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부류의 사람들 말이에요. 그들에게 있어 일기 쓰기란 딱히 눈에 보이는 결과도 없고 자랑할 만한 전리품도 아닌 시간 낭비라고 여겨지기 딱 좋으니까요. 그런데 일기를 쓴다는 건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써보니 그렇더라고요. 단번에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진정으로 내가 달라지고 있구나 하고 가장 먼저 스스로 변화를 감지하거든요. 6개월, 1년, 2년, 전혀 몰랐던 누군가와 꾸준히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과정에서도 엄청난 배움과 성찰이 일어납니다. 하물며 그 누군가가 나라면, 나 자신과의 대화라면 어떨까요? 책에서만 읽어온 나다운 삶이라는 것, 진정한 행복이나 성공 같은 추상적인 말들이 온몸으로 생생히 이해되는 때가 찾아옵니다. 아, 이게 그런 뜻이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 왔구나. 나는 사실 그걸 원해왔던 거야. 알다시피 일기에 스테레오타입 같은 건 없어요. 그런데도 뭘 어떻게 쓸까요? 란 말을 거짓말 조금 보태서 150번쯤 들었습니다. 과정을 검사하는 사람도 없고 결과물을 제출할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내용과 형식에 운운할까요? 저는 정해진 규칙도 정답도 없으니 얼마나 자유로워라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무규칙을 부담스러워하는 어른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혼자만의 일기마저 잘 쓰고 싶은 마음과 하찮은 일상을 풀어내서 뭐 하냐는 마음이 시작을 어렵게 만든다. 여기서 잘은 인스타그래머블 한 근사하고 예쁜 하루를 그려내고 싶은 마음을 말하니까 사실 둘은 같은 말이기도 하네요. 만날 친구가 없어 넷플릭스 정주행하는 외로운 내 모습을 일기에 그리는 게 반가운 사람은 물론 흔치 않을 겁니다. 하지만 쓸만한 메일이 없다고 일기 쓰기가 영영 남의 일인 것 또한 아니에요. 우리가 잊고 사는 것 가운데 하나는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일상은 시시한 것 투성이라는 사실이에요. 100만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도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고 양치하고 스트레칭하고 하루를 시작하겠죠? 직원을 50명쯤 두고 언론에도 수시로 등장하는 젊은 CEO도 주말에는 아기 똥기저귀를 갈 거예요. 여기에는 그 어떤 특별함도 없어요. 그리고 하찮은 일도 사실 쓰다 보면 조금 대단한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다는 것. 역시 일기 쓰기에 놀랍고 재미있는 점 중 하나입니다. 이를테면 저의 아침 리추얼 중 하나는 미온수를 한 잔 마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레몬 있는 날에는 레몬 한 조각을 동동 띄우기도 하고요. 이 뻔하고 하찮은 일상을 어느 날 문득 기록으로 남기다가 아하 모멘트가 찾아왔어요.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식물에 물을 주듯 내 몸에 따뜻한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하네. 심지어 어떤 날은 고급 리조트 로비에서처럼 레몬수로 나를 환대하네. 꽤 괜찮은 시작이고 예쁜 습관이구나. 그럼 여기에 뭘 또 더해볼 수 있을까? 아침마다 ABC 주스나 샐러리 주스를 마시며 시작해볼까? 딱 한 달만 실험해 와야겠다. 새롭게 바라보고 느껴보는 것, 내가 어떻게 사는지 새로운 눈으로 한번 바라보는 것,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몰라요.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원하고 꿈꾸는지 알지 못합니다. 알면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산다고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거든요. 시간이 지나 나이를 먹는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꾸준히 글을 쓰며 자신에 대한 관찰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속는 셈 치고 한번 써보세요. 내가 어떤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지요. 내가 어떤 사람들과 어떤 대화 속에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요. 넷플릭스만 정주행하지 말고 나란 사람의 삶과 일상도 좀 정주행해 보세요. 엄청난 깨달음이 찾아온다니까요, 글쎄. 자, 이렇게 김혜리 작가가 쓴 어른의 일기라는 책의 한 장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우리가 글쓰기를 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쓸거리가 없다. 뭐 하루의 일상에서 만나는 이 사소한 것들이 어떻게 글감이 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예, 정말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아주 평범한 일상에서 비범한 메시지를 길어 올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글쓰기를 글쓰기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이제 늘 말씀드리듯이 에피소드와 메시지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 동안에는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에피소드들을 만나죠. 근데 거기서 여기서 메시지는 미닝이기도 하겠죠. 의미 있는 그 무언가를 길어내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실 후자 쪽이 대부분이죠. 자, 그러나 글을 쓰는 우리는 일상에서 만난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 느낀 것들, 깨달은 것들을 길어 올리고 그것을 텍스트로 기록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성장하고 훨씬 더 풍성한 의미 있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예,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날 수많은 에피소드들 가운데 의미 있는 메시지를 건져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장사를 한다,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하나를 더 할 수 있겠네요. 커머스. 예. C. 이렇게 에피소드, 그리고 에피소드 속에서 메시지를 건져 올리는 것. 그리고 거기에 커머스,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것까지 더한다고 하면 굉장히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 오늘 어른의 일기라는 책을 통해서 일상에서 의미 있는 하루들을, 의미 있는 글감들을 건져내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또 새로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의미 있는 하루 되시고 저는 또 내일 재미있는 브랜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과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저희 구독자가 400명을 넘어서 500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기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